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향후 수사 방향과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7곳을 대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7곳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곳이죠. 네.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 그 광진, 강동을 비롯해서 과천에 있는 이제 중앙선관위랄지 이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요, 이제 직무유기가 이제 범죄 죄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단순한 이제 과실로 보느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아니면 선관위의 어떤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아마 용지를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는 50% 정도만 인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좀 볼 거고요. 더군다나 일부 강남에 있는 투표소 경우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된 투표지가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과실이 있는 거냐, 아니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경찰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선관위 고위 관계자 소환 조사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예. 이건 엄청난 일이고요. 단지 이러한 사태 자체가 선관위의 어떻게 보면 하급직,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보면 사퇴를 했던 노태하 전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이랄지 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피의자로서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그 사람들 고위직은 뭐 조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직 조사를 하면서 이게 실무적으로 이거 과정에서 관여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어제 법원이 투표소 현장 검증을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미 그 투표용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 보관되어 있는 상자가 폐기가 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폐기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가 됐던 곳이 이제 송파 7동 제2투표소거든요. 이제 그 투표하는 장소가 노인정이었다고 네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정인데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지금 증거 보존을 하려고 한 상자가 어떤 상자면 기표로 해서 넣은 상자가 아니고요. 기표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용지를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지에다가 박스에 투표 용지를 넣죠. 네.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예. 그런데 봉인할 때는 그 안에 투표 용지가 몇 매가 들어있는지를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투표 용지 내용을 보면, 박스에 돼 있는 내용을 보면 과연 몇 %의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증거보존 신청할 때는 그 박스가 그 노인정 투표소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보존 신청을 했고 법원서 받아들였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박스에 1900매라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900매인데 사실 거기에서 투표할 유권자가 3856명인가 예.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50% 인쇄했다고 했는데 50%보다도 미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50% 인쇄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빈 박스를 증거보존 신청해서 확보를 하면 정말로 몇 %,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어떤 CCTV랄지 아니면 장부상 또는 전산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아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예. 자,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 증거 보존을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핵심 증거가 사라졌고 그 선거를 관리한 기관조차 증거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 증거 보존 신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인 9일에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되었다는 뒤늦은 해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추가적인 증거 보존 신청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소청을 제기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선고 소청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절차입니까? 소청 자체는요, 어떤 그 선거에 문제가 있을 때,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을 때, 당선 무효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을 하게 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소청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고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청을 했는데 이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다음 이제 대법원에 선거 관련해갖고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소청을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증거 보존과 관련해서 이미 9일날 이제 결정을 했었고 또 증거 보존 목록을 선관위에다 법원서 보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후 5시 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오전에 다 폐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 보존 신청했다는 내용이 사실 며칠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설사 그 빈 박스를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관련된 자료는 좀 남겨둬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걸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폐기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폐기해 왔던 전례대로 했다라고 그렇죠. 하죠. 예. 선관위의 주장은 그건데 예. 그래도 지금 원래대로 폐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졌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르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더군다나 지금 선관위 자체에서 외부 인사로 채워진 지금 진상 규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련된 자료는 남겨놔야 하는데 왜 이걸 폐기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예. 근데 이런 이제 그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1,104표가 무효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건 정말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보고요. 예. 왜냐하면 A 투표소의 투표 결과를 B 투표소 전산에 입력한 예. 거잖아요. B 투표소 투표 개표 내용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 직원이라 할지라도 뭔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그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뭔가 선관위 직원 자체의 생각에 따라서 또는 손 놀림에 따라서 전산의 어떤 투표수가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전에도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전산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오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의도적인 거냐. 선관위에서는 투표 결과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런 근데 입장이에요. 선관위는 자꾸 영향이 없다는 얘기만 해요. 예. 당락에 영향이 없다. 예. 그러면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하나를 보면 다른 선거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다른 선관위에서도. 그러면 선관위 직원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당내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될 수 있고 조작이 될 수 있고 또 과실로 인해서 결과가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느냐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예, 이 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인식 자체가 너무 아니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가동됐는데 지금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이 열흘밖에 안 되고 또 강제조사 권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진상규명위가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진상규명하겠다고 위원회 네. 꾸렸잖아요. 예. 근데 이전에도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굉장히 무사 안일하게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랄지 위원들은 굉장히 의지는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한다고 하면 관련된 직원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장부 정도 조사하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 노태학 중앙선거위원장 그만뒀잖아요. 예.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사실은 뭐 형식적인 진상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뭐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어쩌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존립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 소속돼 있는 검찰,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랄지 이렇게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 그럼 적어도 정말로 중립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이 특검에는 이전에 했던 특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검사들이 파견이 돼야 하고 시간도 많이 줘서 발본 세권하고 실체 진실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서는 일주일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단체 직원들이 호소문까지 발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권리, 집회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근하려던 직원들은 신분증을 검사하고 뭔가 가방을 수색당했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앞에서 공포에 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일당으로 돌려주십시오. 네. 뭐 앞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던 건데, 근데 이 방법에서 또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체육단체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일부 그냥 시민들 아니면 뭐 유소년 선수들까지도 이렇게 검문 검색을 하는, 일반 시민이 검문 검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업무 방해죄라든지 뭐 아니면 또 인권의 어떤 침해 방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당연히 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력으로 막는다랄지 하면 그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경찰도 사실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예.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과 그거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 안에 뭐 투표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투표랄지 용지 부족이랄지 뭐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위할 수 있죠. 집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에 체육과 관련 단체 한 12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또 임금도 지불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시아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들, 예. 이런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막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촉구하고 집회 시위하는 건 맞지만 이거 자체를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미 뭐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증거 너무나 명확하고 이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